자, 가시죠. 오늘은 여러분들 숙제해온 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질문 좀 받고 진도 좀 나가고 숙제해온 거 질문 좀 받은 다음에 주간 테스트 본다 그랬죠, 그죠? 주간 테스트 보고 마무리. 어디냐? 32부터 35? 33부터 35 질문하시죠? 문제 번호 불러주세요. 192번. 어디 아프니? 뭐라고? 196 203번. 204번. 또 다 나왔어? (86) 86은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서진아, 잘 알려줘야지. 옆에서 조롱하지 말고. 응? 다 됐나? 별로 없네요. 192번부터 가겠습니다. (192번) 다음 함수 fx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분의
fx가 2를 만족을 시키고요. gx는 x가 3이 아닐 때는 x-3분의 1이고 x가 3이면 1이다. 그래서 두 함수를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f1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뭐 어떻게 하나?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을 하죠. 그죠?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 분모가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 뭐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니? 왜 이렇게 눈이 다 흐리멍텅하니 얘들아? 분모가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수렴하지?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그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맨 처음 줄에 뭐라 써있냐면 fx는 다항함수라고 쓰여있어요. 그죠? 다항함수가 뭐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요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fx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요. 그죠? 분모랑 차수가 똑같아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x는 x제곱이 최고차항인데 개수가 얼마여야 돼? 2차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f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다음에 이제 gx를 한번 살펴볼 건데 gx는 연속이 아니야? gx라는 함수는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 x가 3일 때 얘가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1이고요. 그죠? 다음에 3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야? 없어. 이해돼? x-3분의 1이니까 3의 우극한이면 무한대, 3의 자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오케이? 머릿속에서 유리함수 대충 그려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되시냐? 그러면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전부 다 다르니까 gx는 불연속 함수란 말이지. 그지? 그럼 문제에서 뭐가 연속이라고 부른 거냐면 fx는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연속함수예요. 그죠? fx는 연속이고 gx는 불연속이잖아. 그지?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랑 곱해서 연속함수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죠? 불연속함수에서 불연속인 점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연속함수가 0이 되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gx라는 함수는 어떤 상황이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전부 다 달라.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연속함수인 걸 곱해서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같도록 맞춰야 되잖아. 그지? 다 다른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 하나만 곱해서 똑같은 걸로 만들려면 뭐밖에 없다 그랬어? 0밖에 없다 그랬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gx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그지? 그럼 fx는 3에서 얼마여야 돼? 이거를 연속함수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인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x는 3일 때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이해돼? 그래야 좌극한에 곱해도 0이고 우극한에 곱해도 0이고 함수값에 곱해도 0이니까 싹 다 같아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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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 말인지 이해돼? fx는 x는 3에서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f3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18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뽑아내실 수가 있냐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구나. 요거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됐어? 여기까지 왔어?
다음에 뭘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 다음에는 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잘 봐. fx가 2차 함수잖아.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야. 그죠? 그리고 x는 3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3을 무조건 근으로 가질 거잖아. 그지? 그니까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까지의 힌트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2면서 x는 3이 하나가 근이어야 되면서 그죠? 뭐 또 다른 근 하나가 있겠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잘 봐. 얘도 3이어야 될까? 아니면 3 말고 다른 거여도 될까? fx의 근이 3으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걸까? 아니면 3 말고 다른 근을 하나를 더 가져도 될까?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만을 근으로 가져야 될까? 아니면 3 말고 다른 것도 근으로 가져도 될까? 이것만 알아내면 사실상 뭐 문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와중에 3만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fx가 벌써 잡혀낸 거고. 뭔 말인지 이해돼? 어떨까? 3 말고 다른 걸 근으로 가져도 될까? 그래도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크게 무리가 없나? 있나 없나? 어때? 어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잖아. 그지?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인 것도 알겠어? x가 3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만약에 fx가 3 말고 다른 근을 가져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와중에 x는 3만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미 fx가 정확히 잡히는 거니까 문제가 끝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어떨까? 잘 봐. fx가 지금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fx 곱하기 gx를 생각을 해볼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알겠지? fx 곱하기 gx가 어떻게 생겼어? x-3분의 2에 x-3, x-알파야. 언제? x가 3이 아닐 때. 그죠? 또 쟤는 1이니까 3일 때. fx 곱하기 gx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x가 몇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를 한다고? 3일 때를 조사를 한다고. 그지? 일단 함수값 먼저 볼게요. f3, g3 여기다가 3 넣으면 되잖아. 그지? 얼마지? 0이죠? 이해돼? 다음에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차피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3에서의 극한값으로 따져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극한값으로 따져보면 돼. 그러면 요식을 써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x-3, x-3 있으니까 약분 때리시면 요거 남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요거 나오는데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려면 알파가 얼마였어야 돼? 3이어야 되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니까 애초부터 fx는 3만 중근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왜? x는 3에서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니까.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fx는 요 단계에서 아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면서 3을 중근으로 가진다. 하시면 fx가 정확하게 구해지는 거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F1의 값은 8 하시면 정답이에요. 자, 196번.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쓰는 거죠? 사이값 정리 활용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맞지? 사이값 정리 활용으로 근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만약에 1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구간에 근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가 성립하고 있어야 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걸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요 구간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0이랑 2분의 1이랑 1이랑 2잖아. 그지? 요때 함수값들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f-2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7이고 f0은 마이너스 1이고 f2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5 f1은 1, f2는 11이야. 그지? 그러면 누구랑 누구 곱해야 음수 나와? 얘랑 얘랑 곱해야 음수 나오네. 그지? 그럼 2분의 1, 1 찾으시면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19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g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에 대해서 합성함수 g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g-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잘 봐. 합성을 시켰어. 그지? 그 전에 fx는 그래프를 줬어요. 그죠? fx는 그래프를 줬고 딱 봐도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딱 봐도 연속, 불연속? 당연히 불연속. 그죠? 어디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나?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다음에 이제 gx는 줬는데 gx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죠? 3차 함수는 함수의 종류로 봤을 때 무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 무조건 불연속? 무조건 연속이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불연속 함수.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갖다가 무조건 연속인 다항함수에 대해서 합성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불연속 함수를 다항함수, 무조건 연속인 함수에다가 합성을 시켜놓은 걸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또 결국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뭐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또 똑같게 만족을 시켜주. 왜 이제 올까? 그렇구나. 상쾌하니? 에이, 뭐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찾아다가 오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또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도록 만족을 시켜주시면 되잖아. 그지? 좌극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 따져본다고? 마이너스 1에서 따져보시면 된다고. 그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 fx 요거 한번 따져볼 건데. 그죠? 안에 있는 거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얼마지? 얼마야? 칠판 보세요.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0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gx에다가 넘길 때는 0의 좌극한으로 넘길까? 우극한으로 넘길까? 좌극한으로 넘길까? 우극한으로 넘길까? 좌극한으로 넘겨야겠죠. 그죠? 왜? 0인데 0보다 밑에 쪽에서 왔으니까 다음에 넘어갈 때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와야 돼서 좌극한으로 넘어가야 돼. 얘가 gx에 넘어가면 돼. 근데 얘는 어차피 무조건 연속인 함수니까 저 식에다가 0 넣으시면 되겠지. 그지? 1이네. 이해됐어? 다음에 우극한 한번 볼게요. 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자, 그러면 fx의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얼마야? 2죠? 그럼 다음에 gx에다가 2에서의 극한을 넘길 때는 좌극한으로 넘겨야 돼? 우극한으로 넘겨야 돼? 좌극한으로 넘겨야 돼요. 그죠? 2보다 밑에 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gx는 어차피 연속인 함수니까 그냥 저기다가 2 넣으시면 되잖아. 그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다. 됐어? 다음에 이제 함수값. 얘는 뭐 g, f1 요거 따져보시면 되는데, 그지? f1이 얼마야? 1이네? 그럼 g1이네? g1은 얼마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야.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9 플러스 4a 플러스 2b. 얘가 이제 2 플러스 a 플러스 b. 셋 다 똑같아야 돼. 이해돼? 얘랑 똑같으시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8 될 수 있지. 그지? 양변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요식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죠? 얘랑 똑같다라고 하시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식 하나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럼 둘이 연립하시면 되네. a는 마이너스 3, b는 2 나오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랑 b를 구했으니까 gx를 정확하게 구한 거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정답 뽑아낼 수 있지. 자, 202번. y는 x 플러스 k랑 y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함수 fk가 불연속인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뭐 뭔 상황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얘는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 모르면 못 풀죠? 미적분 아무리 잘하셔도 이거 모르시면 못 풀지. 무리함수 모르면 못 풀지.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 무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어디서 출발하는지랑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랬다. 얘는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면 되나? 이 컴마 0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시면 되죠? 오른쪽 위로 가시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아무것도 안 달렸으니까 2 컴마 0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생기면 돼. 다음에 이제 요 직선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직선 이제 그릴 때 보통 두 가지 요소를 써먹는데 하나 결정된 건 뭐냐면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구냐면 y절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미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무리함수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k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크면 안 만날 거고, 그지? 딱 여기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날 거고 얘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 2,0을 지날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요,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볼 k 값은 두 가지야. 언제? 접할 때의 k 값이랑 2,0을 지날 때의 k 값. 뭔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k 값은 두 개야. 접할 때의 k 값이랑 2,0을 지날 때의 k 값. 왜? 그때를 기준으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해되시나? 접할 때 먼저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지? 접할 때 어떻게 구해? 접할 때니까 연립하셔서 한쪽에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하시고 싹 다 넘겨서 접하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판별식은 0이다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접할 때의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구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이해되시나? 다음에 하나 더 구해야 되는 k 값이 어디라고? 2,0을 지날 때의 k 값이라고.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0은 2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지. 그지?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k가 언제일 때 바뀐다고?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한번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바뀌는 거고. 이해돼? 그러면 불연속인 k 값의 곱을 구하라면 얘네 둘이 곱하시면 정답이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자, 203번.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인데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가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네? 예?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그죠?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잘 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고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fx를 그려볼게. 알겠지? fx를 그려볼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을 그리시면 돼요. 그죠? x에 0 넣으시면 1이지? 0,1을 지나면서 왼쪽에다가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죠? 얘는 x에다 0 넣으시면 0이네. 그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돼. 얘는 0에 분모가 없으니까 여기가 얘는 x에 0 넣으시면 0이고. 그지? 또 어디서 0 나와? 2에서 0 나와. 그죠? 그럼 얘는 0에다 색칠하시고 요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2가 되시면 되겠죠. 뭔 말이야? 우리가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원래 알고 있던 fx랑 fx-k라는 함수를 곱한 걸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어디서? x는 k에서. 그죠? fx랑 fx-k랑 무슨 차이야? fx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fx-k가 등장할 수 있지? 평행이동 하시면 fx-k가 될 수 있어. 그지? 어떻게 얼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키시면 fx-k가 등장할 수 있어. 그지? 이해돼? f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등장을 하는 게 fx-k야. 그럼 잘 봐. 불연속이지, 그지? fx 불연속이지. 걔를 x축 방향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fx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지? 눈으로 보고 있잖아. 여기서 끊겨 있잖아. 그죠?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원래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그죠? 걔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는 어딘가에서 불연속이야? 아니면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죠? 이해돼? 잘 봐. 원래 fx는 x가 몇일 때 불연속이라고? 0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 fx-k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k에서 불연속이야. 그지? 불연속인 x는 0이라는 점이 그대로 k만큼 평행이동돼서 갔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fx-k는 k에서 원래 불연속이야. 근데 k에서 연속으로 만들으라며. 얘는 k에서 불연속인 게 확정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k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x는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이에요. 다음에 fx-k도 불연속 함수야. 그지? 불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인데 얘를 좀 좁게 줄여서 x는 k에서만 딱 쳐다보시면 fx-k는 불연속인 게 확정이죠. 그죠? 왜? 원래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었는데 그게 k만큼 평행이동 됐을 거니까 k에서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얘는 원래
0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선 연속이잖아. 그지? 그니까 x는 k에서는 얘는 연속이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돼? 불연속 함수에다가 뭘 곱해야 연속이 나올 수 있다고? 0을 곱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불연속 함수에다가 뭘 곱해야 연속이 된다고? 0을 곱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니까 k만큼 평행이동을 얼만큼 시켜야 돼? 원래 fx가 0 나오는 점까지만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해하려고 무조건 노력을 하세요. 이거 못하면 사실상 안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원래 fx는 어디서 불연속이었어? x는 0에서 불연속이었어. fx-k는 f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지? 얘는 원래 x는 0에서 불연속이었어. 그럼 얘는 무조건 x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k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래? x는 k에서 연속으로 만들으래. 그지? 얘 불연속이라 그랬지? x는 k에서? 이해돼?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x는 k에선 연속일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이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라고?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에서 연속함수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돼? 불연속이라며. 뭘 곱해야 연속이 나온다고? 0을 곱해야 연속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fx는 k에서 연속 0이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fx는 x는 k에서 0이어야 돼. 그게 얼마라고? 0인데가 2랑 마이너스 1이라 이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래 불연속이었던 점을 갖다가 어디로 옮기면 무조건 연속이 될 수 있냐면 0이 나오는 데까지 옮기면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옮기던지 마이너스 1만큼 옮기면 되는 거죠. 왜? 0을 곱해줄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k 값은 뭐랑 뭐야?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야. 알겠어?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는 거죠. 너도 아프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보여. (204번) 그림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다리꼴 AOBC가 있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사다리꼴 AOBC의 넓이를 2등분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래요. 그죠? 사이값 정리가 뭐야?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 끝에 있는 함수값끼리 서로 같지 않으면 뭘 만족시키는? fa보다 크거나 같고 fb보다 작거나 같은 k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가 사이값 정리였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면서
요 사이에 랜덤한 함수값을 갖는 x값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뭐 요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먹는다 그랬어? 사실상 여러분들이 써먹을 건 없고 문제에서 대부분 만족을 시켜서 나온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쓸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뭐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204번. 이걸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서 존재함을 한번 보여보래요. 그죠? 일단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야? 48이에요. 그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x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을 하나를 그었을 때 요 반반의 넓이가 이제 24인 거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지? 그냥 이거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 할 수 있죠, 그죠? 요거 구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굳이 사이값 정리를 해서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잘 봐. 얘를 y는 t라고 해볼게. 알겠지? t는 어디서만 움직일 수 있냐면 닫힌 구간 0,6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요 사다리꼴 내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때 요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알겠냐?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볼게요. 요 사다리꼴은 밑변의 길이는 9가 나오시면 될 거고요. 그죠? 높이는 t로 잡으시면 될 거고. 이제 윗변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윗변이 얼마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OA 직선이 y는 6x니까 얘를 이제 t, 아니지 6분의 1t, t라고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 점의 좌표를 6분의 1t, t라고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약간 대칭성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요만큼이 6분의 1t면 이만큼도 6분의 1t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전체 9에서 6분의 1t 2배, 3분의 1t를 뺀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18-3분의 1t에다가 높이는 t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지? 얘를 ft라고 해봅시다.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t 플러스 9t.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4t? 약간 귀찮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성립함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냐? t가 0부터 6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t가 0일 때 f0은 얼마죠? f0은 얼마야? 0이야. 그죠? 요 0 넣으시면 되니까 t가 6일 때 f6은 얼마지? 48?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ft는 닫힌 구간 0,6에서 연속이고요. 그죠? 맞아? 닫힌 구간 0,6에서 연속이니까 f0보다 크거나 같고 f6보다 작거나 같은 k가 하나 이상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쓰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8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이 얼마? 24니까 이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
요 문제는 사실상 잘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해됐냐? 쉬었다 하시죠. 누가 시계 맞춰놨어? 너넨 아니겠지? 3시 10분에 시작합시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미분 배웁니다. 미분. 준비됐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분을 하려면 준비물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뭘 하면 미분이 되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면 미분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보시면 돼. 얘가 미분의 결론이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곡선인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a, fa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b,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 fb. 오케이. b, f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 위에 있는 두 점, 여기 있는 a, fa부터 여기 있는 b, fb까지 갈 거야. 요렇게 갈 거야. 알겠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가야 돼?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가야 돼? a, fa에서 b, fb까지 갈 거야.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가셔야 되죠? 얼만큼 가야 돼? b-a만큼 가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가야 돼? fb-fa.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x축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x의 증분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x증분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한국어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수학어로 얘기하시면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는 뭐겠어? 얘가 x증분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슨 증분? y증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얘는 한국어니까 수학으로 쓰면 델타 y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이해돼?
잘 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는 비슷한 그림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단 말이지. 그지? 크게 보시면 한 2번 정도 봤어. 첫 번째는 어디서 봤어? 아, 그건 2번째야. 첫 번째는 어디서 봤어? 평면좌표 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서 봤어요. 그죠? 뭐 여기 점부터 저 점까지 직각삼각형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거리를 구한다. 에서 첫 번째로 한번 보셨고, 두 번째로 본 데가 어디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구할 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필요하지? 기울기를 구할 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하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돼? 즉, 요 그림에서 보시면 델타 x분의 델타 y 풀어서 쓰시면 뭐야? b-a분의 fb-fa인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라고 할 수는 없어. 왜? 기울기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니까? 1차 함수, 직선에서만 쓰는 용어니까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x 증분분의 y 증분을 했을 때를 가지고 기울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이해돼?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랑 똑같은데 직선이 아니니까 기울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 이름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 알겠어? 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곡선 위에 있는 어느 두 점을 이었을 때 쉽게 말해서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됐냐? 그 다음에 잘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b-a가 델타 x잖아요. 그죠? b-a가 델타 x야. 그러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써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 식에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전부 다 넣으시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렇게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근데 이제 보통 문제에서 델타 x라고도 잘 안 쓰고요. 어떻게 쓰냐면 델타 x 대신에 h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얘가 그냥 퉁쳐서 뭐 h만큼 증가했다 요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잘 봐.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정확한 개념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나 b-a분의 fb-fa나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나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b가 여기에 그대로 있다.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a가 여기에 그대로 있다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델타 x랑 여기 있는 델타 x가 똑같은 델타 x다. 그럼 그 밑에 줄에선 뭐에 집중해야 돼?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가 똑같은 h다. 에 집중을 해서 식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시냐? 이해되시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똑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있어. 뭐야? 뭐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어떤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지금은 문자로 약간 일반적으로 더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fx라는 함수도 정확히 알고 있고 a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h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전부 다 내가 숫자로 알고 있다면 얘가 어떤 값으로 하나 튀어나오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문자를 썼지만 fx의 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a랑 h를 숫자로 알고 있다면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값이 하나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델타 x, 델타 x는 같은 녀석이고 h랑 h는 같은 녀석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델타 x랑 h가 뭐야? 결국에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한 x 증분을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도 x 증분이 들어간 거고 여기도 x 증분이 들어간 거야. 그지? 여기도 x 값의 변화량이 들어간 거고 x 값의 변화량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무조건 일치를 해야 돼. 왜? 여기 있는 점부터 저기 있는 점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x 증분은 다른 점을 갖다 쓰고 y 증분은 다른 점을 갖다 쓰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얘네 둘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 플러스 3h가 왔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맞춰야 된다고? 안 맞춰도 된다고? 무조건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3h를 건드리는 게 쉬워? 여기 있는 h를 건드리는 게 쉬워? 분모에 있는 h를 건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여기 있는 3h를 기준으로 이 h를 맞춰줄 거니까 여기다 3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지? 원래 식의 값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으로 무슨 짓거리를 더 해주시면 돼?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유지가 되는 거지. 그지? 이만큼이 얼마? K.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을 무조건 같이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유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평균 변화율. 이해됐어? 그러면 미분이 결국에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 그랬잖아. 그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 그랬어. 똑같은 함수가 하나 더 있다. 요렇게 여기에 a, fa가 있고요. 뭐야? 여기에 b, fb가 있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 요렇게 구하시면 뭐라고? b-a분의 fb-fa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뭔 짓거리를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 b, fb라는 점을 y는 fx라는 이 곡선인 함수를 따라서 점점 a, fa에 가깝게 붙여보고 싶은 거야. 알겠어? b, fb를 갖다가 함수를 따라서 a, fa에 점점 가까이 붙여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b, fb가 이쯤 왔어.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뭐 요만큼쯤 되겠죠. 그죠? b, fb가 이쯤 왔어. 그럼 평균 변화율은 한 이쯤 되겠지. 그지? 더 왔어? 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 수 있어? b, fb가 y는 fx라는 이 곡선을 따라서 a, fa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어디까지는 허락돼 있어? 생각해봐. 대답할 수 있어. 어디까지 가도 돼? 어디까지 가도 돼? 어디까지 가도 수학적으로 무리가 없어. b, fb가 함수를 따라서 a, fa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갈 건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어디까지 가도 될까? 어디까지 허락돼 있어?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가도 돼?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What? b, fb가 a, fa 옆으로 갈 건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바로 옆까지 갈 수 있어. 그지? a, fa까지는 못 가. 왜? 얘가 이미 있으니까. 그죠? 진짜 바로 옆까지는 갈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a가 되는 건 아니지만 a 바로 옆까지 가는 걸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배웠지. 그게 뭐야? 실제로 a를 대입하는 건 아니야. a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A에 진짜 가까운 값을 넣도록 하는 계산 방법이 뭐였어? 극한이었죠? 이해되시냐? 그니까 뭘 할 거냐면 이 평균 변화율에서 B를 A에다가 보내는 거야. 알겠어? 이 뜻이 뭐라 그랬어? 실제로 B에다가 A를 넣는 건 아니야. 그지? B를 A 진짜 가까이에다가 보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옆에다가 평균 변화율을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잘 봐. 결국에 이걸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될 거냐면 B, FB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A, FA에 가까이 왔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될 만큼 A, FA 가까이 왔을 거야. 그지? 사실상 둘이 같은 점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지? 그럼 평균 변화율은 그때 어떻게 돼? 그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보이겠어? 요렇게 보이지 않겠어? 얘가 뭔데? A, FA에서의 접선 아니야? 그 녀석의 기울기로 보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래 평균 변화율은 뭐야?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를 이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B, FB가 점점 A, FA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직선이 어떻게 변해? 원래는 요렇게 됐던 애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결국에는 너무 가까이 와서 두 점이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니까 A, FA에서의 접선이랑 다를 바가 없도록 보이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한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알겠어? 그니까 결국에 미분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그래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 첫 번째가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B가 A로 가시면 분모가 얼마야? 0이네? 분자는 얼마야? 0이네?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시면 그게 바로 뭐라고? 미분을 하는 거고. 알겠어? 미분을 하는 의미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다 이해됐어? 다 이해됐어? 그럼 봐봐. 평균 변화율의 표현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지?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의 표현법을 써본다라고 하시면 X 증분분의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누구를 어디로 보내면 돼? 요렇게 써먹으려면 B를 A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써먹으려면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 돼?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B-A, X 증분을 문자 하나인 델타 X로 퉁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이 뭐였어? B-A를 델타 X로 퉁쳐놓은 거였잖아. 그지? B가 A로 가면 델타 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쓰시면 되는 거. 이해되시니? 다음에 똑같은데 델타 X를 단순하게 H로만 바꾼 버전도 있었지. 그지? 얘는 어떻게? H를 0으로 보내시면 문제 없겠죠.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다 썼냐? 일어나. 자, 다음 갑니다. 방금까지는 미분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죠? 미분이 뭔가. 미분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고요. 지금부터는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용어 정리. 일단 첫 번째, 한 번 더 갑시다. 평균 변화율. A,FA랑 B,FB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B-A분의 FB-FA. 기울기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그게 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실제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시면 뭘 구하는 거라 그랬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라 그랬지. 그지? 내 이름이 너무 길잖아. 그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알겠어?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또는 평균 변화율을 극한값을 구했으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어? 이해돼? 물리에서 평균 속도고 물리에서 가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온다. 뭐 요런 거야. 알겠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은 거의 잘 쓰지 않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B를 A에 가까이 보낸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0분의 0볼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랬고, 여기서 B-A를 델타 X로 치환을 하시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를 짧게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 A 라고 쓸 수 있어. 알겠어? 알겠어? F 프라임 A라고 쓸 수 있는데 F 프라임 A를 조금 더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뭐야? fx의 a, fa에서의 미분계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오는 미분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랑 똑같은 녀석? 접선의 기울기랑도 똑같은 녀석.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오케이냐? 용어 정리 좀 들어왔어? 리미트 안 걸린 게 평균 변화율. 거기다가 리미트 거시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되는데 그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른다. 이걸 수식으로 줄여 말하면 F'A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F'A는 무슨 뜻이야? fx의 위에 있는 A, FA에서의 미분 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 오케이? 용어 머릿속에 들어왔어? 용어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누군가가 미분 왜 해? 라고 물어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미분이다. 자, 다음에 도함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도함수 잘 봐, 잘 봐.
지금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거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뭘 사용했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구할 때는 뭘 사용했어? 뭘 사용했어? 점을 사용했어요. 그죠? 이해돼? 평균 변화율 구할 때는 2점 사용했고, 그지? 그 다음에 얘 구할 때도 2점 사용해가지고 리미트 쳐가지고 구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점을 사용해서 구했단 말이야. 도함수는 뭐냐면 fx 전체를 미분을 해서 x에 대입을 해가지고 미분계수를 뽑아내기 위한 게 도함수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어떤 개념이랑 약간 비슷하냐면 우리 수열에서 일반항의 개념이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돼? 우리가 몇 번째 항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n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식이 일반항이잖아. 그지? 이해돼?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매번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점 2개를 따오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함수 전체를 다 미분을 해가지고 x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미분계수를 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식을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봐봐. 원래 f'A, A에서의 미분계수는 fx의 A, F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어야 됐지. 그치? 이해돼? A, FA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어야 돼. 그러면 그걸 일반항으로 버전을 바꾸신다라고 하시면 A 대신에 뭐 쓰시면 되나? fx 전체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f'A를 구하고 싶을 때는 A를 집어넣었어. A, F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A를 집어넣었어. 함수 전체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 뭘 집어넣으시면 돼? X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해돼? 임의의 문자로 비워놓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래서 도함수는 f'X라고 하고요. A가 안 들어갔잖아. 그지? 왜 A를 집어넣었다고 얘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근데 얘는 지금 특정 점에서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fx 전체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도함수 f'x가 된다.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도함수 왜 구한다고? 함수 전체에서 미분계수를 편하게 구하려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어? 특정 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매번 이 짓거리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딱 구해놓고 대입해서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이해됐어? 그래서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f'x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y'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y, dx라고 쓸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dx분의 d 곱하기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떤 뜻이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y를 곱했으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또는 dx분의 d 곱하기 fx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요게 대표적인 도함수 표현 4가지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오케이냐? 요게 대표적인 도함수의 표현 2가지고요. 다음에 하나만 하고 갑시다. 자, 226번 한번 같이 할게요.
자, 226번.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x의 도함수 f'x를 구하래요. 자, fx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이해돼? x제곱 마이너스 1의 f'x를 구하라는 거야. 이 녀석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건데 도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f'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a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렇게 구하는 게 f'x라고 그랬어요. 그죠? 잘 봐.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는 뭐야? 여기 x에다가 x 플러스 h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고. 그지?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얘를 정리를 하시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 정리하시면 2xh 플러스 h제곱 요렇게만 남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얘를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 돼요. 그죠? 얘는 h로 약분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누구냐면 h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h가 남아요. 이해돼?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버리시면 누가 남아? 2x가 남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f'x, fx의 도함수는 2x다 가 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실제로 fx에 x 플러스 h 넣고 빼기 fx 해서 실제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매번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미분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굳이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확한 정의를 거치지 않아도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 x의 n제곱을 미분을 하면 요 n이 앞으로 떨어지고요. 개수로 떨어지고 차수를 하나 줄여주시면 돼. 알겠어? 지수를 개수로 떨군 다음에 차수를 하나 줄여주시면 그게 미분하는 방법이야. 그럼 만약에 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어떡하죠? x의 a제곱 더하기 x의 b제곱이야. 항이 두 개로 늘어났어. 얘를 미분을 할 때는 그냥 각자 미분하시면 돼. a를 개수로 떨구고 하나 줄여주시고 b를 개수로 떨구고 하나 줄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냐?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잘 봐. 어렵지 않잖아. 그지? 요걸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겼다며. 이거 미분하라며. 이거 앞으로 떨궈서 차수 하나 줄이면 돼. 그지? 얘는 원래 0차였잖아. 그지? 0 앞으로 떨궈서 곱하면 어떻게 돼? 0이지? 그래 사라졌어. 알겠어? 이거 안 해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미분법이야. 알겠지? 웬만한 문제들은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특수하게 꼭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애초에 요 식으로 문제를 주어줄 때가 있어. 그러면 반드시 미분계수의 정의까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까지 구할 줄 아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둘 다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미분을 그냥 해서 푸는 문제들은 요걸로 하시면 된다. 다음에 미분법 중에서 그냥 요렇게 항을 덧셈으로 연결한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을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아니라 곱하기 형태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곱해미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으로 해결하시면 돼. 알겠어? 이해됐냐? 필기하세요.
자, 다음 마지막 내용.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 요거는 이해보단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간단한 내용이라서. 만약에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 오케이? 미분할 수 있어. 그러면 반드시 x는 a에서 연속이야. 알겠어?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fx는 a, fa에서 무조건 연속이에요. 함수가 무조건 이어져 있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을 거야. 근데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반드시 판별을 해보셔야 돼. 전부 다 성립하고 있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근데 연속이라고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야. 대표적인 예외가 누구냐면 첨점이에요. 첨점. 첨점이 뭐야? 쉽게 말해서 이제 뾰족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함수 중에 도대체 뾰족한 함수가 어딨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y는 절대값 x가 대표적으로 첨점을 포함한 함수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y는 절대값 x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여기 이제 x는 0이죠? 이해돼? x는 0에서 연속이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되시냐? 똑같으니까 접선은 어떻게 그려? x는 0에서의 접선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그려야 돼? 모르지 뭐. 뾰족한데. 이해돼? 딱 접하는 게 어딨어? 요렇게 돼도 접하는 거고 요렇게 돼도 접하는 거잖아. 왜? 여기는 둥근 게 아니라 뾰족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냐? 접선이 여러 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잘 봐. 미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h를 0으로 보내고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게 미분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극한값이잖아.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얘기가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의 우극한이 일치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미분계수.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미분계수. 이해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필기. 요거 필기 다 마무리 짓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문제풀이 갑니다.
지금 타이밍도 뽑아줬어야 돼. 내가 그 생각을. 필기 잘해. 244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5래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x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해? a 마이너스 1분의 fa 마이너스 f1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죠?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분모는 a 마이너스 1 분자는 정리하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아니? 왜 쉬지? 니도? 들고 다니까. 이거 계산 맞죠? fa 마이너스 f1 하시면 맞아요. 얘가 5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하시면 나오는 결과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5가 나옵니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나오는 a 값은 2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돼서?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2가 되시면 되겠죠. 자, 248번.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어떻게 보면 4 마이너스 1분의 f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로 구하시면 돼요. 그죠? 5분의 8 마이너스 3 1이네. 얘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즉 f 프라임 a랑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치? f 프라임 a는 어떻게 구해? 도함수 f 프라임 x가 뭐야? 2x 마이너스 2죠? 맞아? 미분 바로 했다. 그러면 f 프라임 a는 x에다가 a 넣으시면 되니까 2a 마이너스 2죠. 그치? 얘가 1이라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a는 2분의 3이 되시면 되겠죠? 자, 252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2가 6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오케이? 간단히.
값을 줘야 돼. 그치? 뭐인 것 같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한테 F'2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얘가 6인 걸 알고 있다라는 상황이야. 그치? 이해돼? F'2를 구하려면 결국에 요 식의 계산을 원래는 해야 되잖아. 이해돼? 근데 이 식이랑 어쨌든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이 식의 값을 구하려면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애가 있다. 마이너스 F2가 없어요. 그죠? 이해돼? 이 식의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이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F2가 지금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치? 그러면 만들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F. 근데 그냥 달아줄 순 없잖아. 그죠? 플러스 F2를 해서 없애주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식이랑 값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데려왔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로 찢으시.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요거 두 개 사용하시면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쓸 수 있겠고요. 그죠?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사용할 건데 얘가 앞에 오는 게 좋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빼낼 거야. 됐어? 정리됐냐, 식? 뭔지 알겠어? 왔어?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미분계수의 정의로 미분계수를 구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어디라고 했어?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랑 생긴 게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삼아 얘를 기준으로 삼아 건드리기 어려운 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 그죠? 그럼 얘도 여기가 h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3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 앞으로 빼내시면 되겠죠?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다음에 얘도 볼 거야? 야, 원래 여기 플러스 h여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h 왔잖아. 그지? 그럼 얘도 뭐여야 돼? 마이너스 h여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럼 얘 마이너스 h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되는데, 그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냥 데려오시면 되겠네. 이해돼? 다음에 여기 있는 3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보내.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 다 이해됐어? h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던 거 앞에다가 빼냈고 여기 있던 거 데려왔다가 여기 있던 거 빼냈어. 다 이해됐어? 이만큼이 얼마야? 요 앞에 있는 거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얼마야? f 프라임 2네.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f 프라임 요만큼이 얼마야? 얘도 f 프라임이겠네. 그죠? 플러스 3분의 1 f 프라임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6 하시면 정답이죠. 그죠? 자, 256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1이 2일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세제곱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뭔가 평균 변화율인 것 같고, 그죠? 이해돼? 1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것 같고, 앞에다가 극한 붙였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아쉬운 게 좀 아쉬운 게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게 뭐야? 여기 있는 1은 똑같아, 그지? 맞아? 근데 얘는 x 세제곱이고 얘는 x네. 이해돼? 얘네 둘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삼아?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죠? 잘 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위에는 건들 게 없고요, 그죠? 밑에 있는 거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뭘 붙여주면 원래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 뭘 붙여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붙여주면 원래 있던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지? 이해되냐? 요거 인수분해 했을 때 얘랑 곱하면 사라져서 x 마이너스 1만 남을 거 아니야. 봤어? 이만큼 얼마? 2. f 프라임 1일 거니까, 그죠? 얘는 얼마? x 1 넣으면 4. 정답은 6이 되시면 됩니다. (260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1을 만족을 시키고요. f 프라임 2는 1일 때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요거 이제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1 함수 방정식이 끼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x랑 y에 일단 0을 받아. 알겠어? 일단 0을 넣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미분계수를, 이 문제는 주어진 미분계수가 누구야? f'2는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얘를 도함수의 정의로 구한다. 요게 문제를 푸는 순서야. 알겠어? 잘 봐. 일단 x랑 y의 0을, 좌변은 f0, 우변은 2f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지는 게 f0은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로 뭐해? 도함수의 정의로 주어진 미분계수를 구해야 돼. 뭐 하라는 얘기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를 실제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 그지? 잘 봐. f2 플러스 h, x가 2고 y가 h인 상황이에요. 그죠? x가 2고 y가 h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f2 플러스 f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뭐냐면 요거 둘이 요렇게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 이 식에서 남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얘가 얼마? 1이구나?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음에 얘 구하라면 그지? 맞아? fx가 뭔지 모르니까 미분법으로는 당연히 못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쟤도 똑같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요거 해야 되는 거네. 그죠? h가 0으로 갈 때 h분 x가 1이고 y가 h인 상황이야. 그죠? f1 플러스 f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이 그죠?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남는 게 뭐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1이 이거 얼마였어 아까? 1이었네? 맞아? 지금 이게 뭘 계산한 거야? f'1을 계산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f'1이 1이구나 하고 정답 쓰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263번. 오른쪽 그림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x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x를 나타낼 것이다. 자, 0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뭐 물어보는 거야? f'a랑 f'b를 비교해. 미분을 왜 한다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그죠? 그럼 이거 뭐야? a에서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큼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책을 참고하시면 더 좋아. B에서는 기울기가 어때? 이렇게 돼.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누워져. 알겠어? 이게 점점 누워가는 그래프예요. 점점. 됐어? 기억은 틀렸어. 니은 뭐 물어보는 거야? B-A가 0이 아닐 거니까 양변에 B-A를 나눠보시면 좌변은 B-A분의 FB-FA 우변은 1이야. 그죠? 요거 뭐야? A, FA랑 B, FB의 평균 변화율이네. 그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 걔가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기울기가 1인 직선 비교할 만한 게 어디 있냐면 문제에서 그려놨어요. 그죠? 얘보다 얘 기울기가 더 작은 게 맞지. 그래서 니은은 참이야. 이해됐어? 디귿은요? 잘 봐. 여기 0,0이지. 0,0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0,0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f0을 추가해도 별 상관이 없어. 그지? 왜? 0이니까. 맞아? 그럼 얘는 뭐야? 0이랑 a의 평균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어? 요렇게 생겨먹었어. 그죠? 얘는 뭐야?
0이랑 b의 평균변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잖아. 이해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디귿은 틀려. 정답은 니은 하나. 자, 266번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죠? 기억 x제곱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지? 여기가 x는 0이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거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한 이쯤에서 미분 가능한 거 조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 일단 연속이야. 그죠? 1에서 무조건 연속이야. 뾰족해? 아니지? 그럼 미분 가능하지. 이해돼? 잘 봐.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 근데 연속한다고 꼭 미분 가능하다라고 안 했잖아. 그지? 기억나시죠? 이해돼? 근데 어떻게든 잘 생각을 해보면 대충 연속이면 거의 다 미분 가능하긴 해. 오케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 대부분이 다 연속 함수들이고 그 연속 함수들은 대충 다 미분 가능해. 어디에서든지. 이해돼서 이걸 약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뭐만 조심하라고. 첨점, 뾰족한 점만 좀 조심을 하시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니은 보시면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바로 의심이 들잖아. 그지? 얘는 x축 요렇게 그리고 0이랑 1에서 0이야. 0이가 0이고 0이가 1인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는 1에서 연속인 건 연속인데 뾰족해 안 뾰족해? 뾰족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미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니은은 돼서 디귿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쯤에 1이 있을 건데 1에서 연속이잖아. 그지? 맞아? 뾰족해 안 뾰족해? 안 뾰족해. 연속 미분 가능하죠? 그죠? 디귿도 미분 가능. 됐어?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 시간 좀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숙제 중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아까 받아들였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 좀 하고 오시고요. 없으시면 앞에 시험 공부 좀 하시고.